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비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뚜기, 오뚜기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비법 노트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 보겠습니다. 오뚜기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설명하십시오 라고 1600바이트를 요구를 하고 있죠.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산업에 대한 관심,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직무에 대한 관심,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도 혹시나 간접적인 본인의 그런 고유한 경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뚜렷한 경험이 없다라고 해도 직무에 대한 본인 나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나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역량이라는 것이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이 주장을 펼쳐가시는 방식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직무에 대한 관심을 묻는 항목이 우리 3번 항목에 보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번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산업군이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1번에서 풀어가시고 직무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3번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3번 항목부터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어쨌든 1번에서는 산업군이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전략 이런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1번 항목에 대한 해설은 직접적인 오뚜기와의 연결고리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나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쓰는 그 방법은 최근에 오뚜기에 대한 그런 행보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뚜기 자체라는 그런 검색어를 통해서 기업 이슈를 찾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식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더라도 오뚜기의 긍정적인 면만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하더라도 오뚜기 고민, 오뚜기 숙제, 오뚜기 과제, 오뚜기 한계, 오뚜기 신년사 등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이 결국 입사 후 포부를 이야기할 때 지금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와 고민을 내가 해결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사람이다 라는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써야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소서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아쉽게도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오뚜기의 신년사 원문은 제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부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신년사에 대한 일부 요약 기사 이런 정도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를 들자면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주요한 포인트라는 것은 그에 반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로 굉장히 낮다. 그래서 내수 의존도가 큰 오뚜기를 두고 업계에서는 해외 시장 확대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려스럽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이런 등등의 진출은 해 있지만 아직 미미하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같은 부분들을 많이 드러냈다라고 기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해외 세일즈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에 이제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본인한테도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 입사 후 포부를 이야기하실 때 지금 비록 오뚜기가 내수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1위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금 해외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반드시 오뚜기의 그런 가치나 상품들에 대한 안내자, 내비게이터로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국내 세일즈에 있어서 그럼 국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뜻하는 것이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라는 점들을 다른 기사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라면 점유율에 있어서 2012년 이후에 꾸준히 점유율이 늘어왔고 작년 한 해 2019년 1월 기준으로 1위를 고수하던 농심의 진라면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국민들에게 받는 사랑이 늘었다는 증거로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왜 이제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느냐? 불경기 속에서도 라면 값을 올리지 않는 통 큰 결정,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진짜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 때문에 좋은 상품이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라고 나는 분석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서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뚝이라고 부르는 것, 착한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에 상속세를 편법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일이라든지 비정규직 채용 비율이 낮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가뚝이라는 애칭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 역시 기업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국민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죠. 또 이것만 있느냐?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 중에 굉장히 꾸준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1992년부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 사업을 펼쳐왔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국민 기업으로서 사랑받고 있는 그 면모를 살펴보면 이렇게나 많은 특장점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나는 격하게 공감하고 이런 것이 나의 직업 가치관과 굉장히 잘 부합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라면 저는 충분히 지원 동기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근본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가정식 대체식품 HMR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만 언급을 하면 그러면 단기적인 어떤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저라면 이런 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나는 이미 이전부터 1인 가구의 증가나 가정 간편식에 대한 품질 향상 노력들을 오뚜기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나 국내외의 식생활 문화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결과로서 지금의 성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통찰력과 준비하는 자세,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는 자세, 그런 것들로부터 내 가치관도 역시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점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또 오뚜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것만 있느냐? 또 있어요. 자랑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가 HMR 그 식품만 놓고 보면 일단 오뚜기의 그 상품 라인업을 살펴보면 약간 조금 이제 중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고급화를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다지 싼 것도 아닙니다. 근데 라인업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약간 이제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MS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따져보면 그런 상품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카레다. 네, 이런 게 있죠. 카레 및 향신료 국제 심포지엄 이런 것도 개최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그래서 2008년부터 이끌어오고 있는 이런 카레 및 향신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이끌 정도의 이런 독보적인 상품을 최초부터 이끌어온 유서 깊은 기업이다. 이런 특장점들을 좀 연결시켜서 뭔가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과 꾸준함,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소스를 좀 더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언급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자, 요겁니다. 2019년도에 오뚜기는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전통 있고 우리가 굳건한 기업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100년 기업이라고 하고요. 세계 전역을 뒤져봐도 100년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극소수고 100년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상품 개발을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개발해낼 줄 아는 그런 존경받는 기업의 이미지가 딱 100년 기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100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이제 또 50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일컬어서 여러분이 입사 후 포부 어디엔가는 좀 이런 표현 그러니까 향후 50년을 이끄는 인재로서 100년 기업을 향해 가는 이 오뚜기를 놓고 나는 앞으로 남은 50년을
함께 발전시키고 이끄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좀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급했던 현재 오뚜기의 그 행보들, 그리고 국내외 식문화를 이끄는 이 선두주자로서 발돋움하려는 그런 끊임없는 움직임, 변화에 맞서기보다는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면모들, 해외 진출 시장을 확보한다든지 라인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든지 1위와의 격차를 계속적으로 줄이거나 1위를 탈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컬어서 또 국민 기업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분들, 이런 등등의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높은 관심을 드러내기에 좋은 것을 일단 좀 발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한두 가지를 이제 골라가지고 나의 경험과 매칭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것과 당신네들이 지금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라는 것,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행보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뚜기에 입사하게 된다면 내가 진짜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우리가 펼쳐나갈 그런 미래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죠. 이런 뉘앙스로. 그래서 마치 흰색의 도화지와 같이 지금 펼쳐져 있는 이 기회에 나의 역량을 마음껏 쏟아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지금 변화에 잘 기민하게 적응하고 있는 오뚜기라면 내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이 든다. 거기에 이제 마치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와 함께 이제 입사 포부를 완성시켜주면 어떨까. 그래서 오뚜기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욕심,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오뚜기를 사랑하는 그런 팬심이 있다는 이야기로 지원 동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뻔하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긁어오지 마시고 오뚜기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공감하고 있고 최근 산업 트렌드와 오뚜기의 행보 그리고 나의 역할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오뚜기가 보여주는 행보라는 것이 평소 나의 직업 가치관 이런 것과 부합한다라는 점을 여러분의 경험과 함께 써주시는 것이 베스트겠죠. 그래서 글자 수는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경험을 반드시 언급해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쓸 때도 역시나 구체적인 커리어 패스를 지금 뭐 1357년 이런 식으로 적기보다는 그냥 약 10년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한번 정해보시고요. 그래서 중장기 비전을 얘기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실무자일 때는 어떤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관리자로서 그 이후에는 사업 확대나 제품 개발 혹은 이제 전략 수립 이런 부분 등에서 나의 전문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항목 보겠습니다. 2번 항목. 직장 또는 단체 생활에서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달라고 역시나 1600바이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이나 단체 생활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 조직적 합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실천력, 책임감, 배려심, 커뮤니케이션, 희생정신 등등이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단체 생활 중에서 내가 진짜로 기여를 해서 조직의 성과 달성에 기여했던 그런 경험부터 떠올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동의 성과를 달성해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마주친 어떠한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의 어떤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예를 들면 갈등을 봉합시켰고요. 남들보다 더 오래 남아서 문제점들을 체크했고요. 혹은 과감하게 기존의 방식들을 바꾸기도 했고요.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동기를 유발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성공에 기여했던 그런 사례, 그런 경험이 이 항목에 드러나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저는 단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걸 두 갈식으로 맨 앞에 던져두는 겁니다. 제가 단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경험이 나와주는 거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책임감입니다. 꼼꼼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지 마시고 간략히라도 서술을 해주세요. 꾸며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성과 달성을 위해 양보할 줄 아는 배려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구체적으로 꾸며줘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만의 태도가 되는 거고 여러분만의 역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태도나 역량을 밝혀놓고 경험 얘기를 이제 꺼내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는 다시금 이 같은 역량이나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정리를 해주시고 오뚜기의 나의 지원 직무, 해당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예상하건대 오뚜기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아마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는 기존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길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착오 없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런 마무리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번 항목 가볼게요.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본인이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항목입니다. 당연히 직무 분석이 일단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직무 소개에 대한 부분들이 짧게나마 그래도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독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문장은 좀 짧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세일즈라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보면 이제 뭐 별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최고 품질의 제품을 대형 할인점 그리고 대리점, 대형 슈퍼, 특수 거래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상담한다. 그러니까 이게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여기서 캐치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한다. 그래서 고객들의 제품 주문부터 배송, 수금 이런 기본적인 관리는 별도의 배송 회사와 지원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영업사원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각종 상담, 시장 조사, 행사, 유치 계약, 전략 수립 등 거래처 관리 위주의 업무, 그러니까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의 영업사원은 이러한 다양한 영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최고 영업력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좋고, 그래서 오뚜기의 영업사원들 그리고 홍보 영양 직무가 무엇을 수행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정독하시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될 만한 본인만의 경험을 다시 한번 끌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영업이라고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국내 영업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나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설득력이 좋겠죠. 그리고 영업이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교적인 성격이나 리더십이 최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설명만 한번 보세요. 각종 상담하시고요. 시장 조사하시고요. 행사 유치하시고요. 계약하시고요.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활달한 성격이나 그 리더십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외적인 성격이 각광받던 그런 시대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 개개인의 고민을 먼저 찾아낼 줄 아는 관찰력이나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분석력 여기 보면 또 시장 조사나 각종 상담 이런 것들이 다 부합되는 얘기죠. 그래서 관찰력,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분석력, 협상력 이런 부분이 더욱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과거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 왔습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이 단순히 갖춰왔다기보다는 내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 나만의 어떤 가치관 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보람이 이렇게나 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나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가 있고 그런 것으로부터 엄청난 보람을 느낄 줄 알고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오뚜기에서 적합한 인재다라는 점과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역량이 오뚜기 현장에서 반드시 어떤 쓰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그런 기쁨이나 보람을 느껴봤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비전이나 포부가 너무 명확하다. 그것이 뭐다? 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은 소소하게라도 고객들이 가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내가 가진 역량이 도움이 되는 것에 굉장히 행복하고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직무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이다.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논리적으로 설득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제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잘해낼 것이다.
직무 분석이 선행이 잘 되어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잘 해낼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업무 수행을 통해서 회사나 고객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문단을 마무리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뚜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